하이.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8, 29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28페이지 문제가 지난번에 쪽지 시험 1인가?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서 예선 결과 발표 방식을 물으니까 작성자 요게 나왔으면 세트로 뭐가 나와야 돼?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 작성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생산자라고 한다 그랬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랑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쌍방향성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했었죠. 작성자가 글을 썼고 생산을 했고 근데 번지의 제왕이라는 수용자가 요청을 해서 생산자가 글을 바꿨으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 특성이 뭐가 있었죠? 어딨냐? 여기에다 체크를 하고 1번 그림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1번. 자, 이제 2번 뭐랑 관련이 있는지 보자. 자, 여러 공간에 있는데 온라인 대화로 쉽게 의견을 나눴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은 얘네가 요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까워요? 그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까. 지금 내 친구 하나가 캐나다에 유학가 있거든? 근데 시차가 거기랑 이 나라랑 9시간 정도 난대요. 그런데도 서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중에 너네들도 서로 지금은 같은 동네에 살지만 뭐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특성.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봅시다. 노래를 찾으려고 들어간 블로그에서 가사와 안무, 동영상도 봤고요. 음악도 들었다. 자, 요거랑 관련 있는 특성 뭐 있을까? 빨리 찾아봐. 자,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자, 소리, 사진, 그림, 동영상 여러 가지 정보가 동시에 나오는 거. 자, 요런 특성을 다 매체성 여러 정보를 동시에 다루는 거. 그걸 다매체성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볼까? 학생가요제 예선을 알리는 전자우편 이메일을 읽다가 여기 파란 색깔 부분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예선 결과 공지로 이동을 해서 봤다. 자, 요거는 이 중에서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요거를 막 보다가 중간에 아니면은 이게 제일 눈에 띄어서 제일 처음에 클릭할 수도 있고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자, 이렇게 옮겨 다닌다. 이거랑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 자, 5번 문제. 자, 유진이랑 상우의 동연이 끝나자마자 동연 모습을 담은 공간이 동영상에 올라왔다. 뭐랑 제일 관련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끝나자마자 라고 했으니까 거의 실시간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너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글씨가 너무 작잖아. 그래서 내가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페이지도 숙제인데 요거랑 여기 교과서에다 굳이 풀지 말고 내가 따로 주는 요 학습지에다가 풀어보세요. 자, 학습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줄긋기를 통해서 하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어떤 매체지? 메시지, 문자 메시지예요. 문자 메시지. 자, 그리고 이건 보니까 무슨 매체예요? 전자우편. 영어로는 이메일. 자, 요 두 가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뭘 전달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일 메인인 단어 찾아봐.
가요제 예선 통과,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야. 자, 근데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내용은 어때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얘도 똑같이 예선 통과라는 내용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더 길어? 한눈에 봐도 요게 더 길죠? 전자우편은 보통 정보를 길게 써요. 왜? 뭐가 더 자세해? 그치? 얘는 정보의 양이 많아요. 자세히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주로 전자우편을 써요. 자, 근데 얘는 일단 일시 땡땡, 장소 땡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보내주죠.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내주고 싶을 때는 주로 이 문자 메시지를 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내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엄청 많아. 그럴 때 전자우편을 주로 씁니다. 길고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보자. 자, 일단 예선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 예선에는 총 16개 조가 참가했대. 자, 여기 위에 그런 내용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죠. 자,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 중에 몇 개 조가 통과했대요. 그러면은 이 메일을 통해서는 얘네들의 경쟁자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본선의 경쟁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있네. 자, 심지어 더 자세한 내용은 요걸로 보내준대요. 요 하이퍼링크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네. 근데 여기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 어디 들어가서 보세요 하는 내용 있었나요? 없죠. 이렇게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 오후 4시 3층 학생회실에서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에 있나요? 있죠. 여기 일시 언제 요 예선 본선 소집이 있는지, 그리고 장소가 3층 학생회실이다 라는 내용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조금 겹치네. 자, 그리고 학생가요제 무대 5를 순서를 정한대요. 본선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안내를 해준대요. 그래서 꼭 참석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꼭 참석해라 라는 내용도 여기에는 있는데, 요 4가지 내용, 예선 통과했다, 참석해라, 장소는 언제다, 시간은 언제다, 이 내용 말고는 여기가 더 내용이 많죠. 왜 그렇다고요? 문자 메시지는 내용만 간단히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전자우편은 주로 뭐로 써? 컴퓨터에 앉아서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길게 자세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내용 면에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 글, 내용에 대해서만 봤어. 자, 여기 뒷장 학습지를 보면은 크게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밑에 보면은 형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크게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나랑 같이 이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봤고, 전자우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니들이 한번 줄을 쭉쭉쭉 그어보세요. 가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 중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형식으로 지나가 봅시다. 니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았던 게 이거야. 내가 이 기준표를 좀 더 자세히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너네가 이어서 쓰는 것 자체는 막 어렵지 않아요. 자, 글의 길이. 뭐가 좀 더 길고 짧았는지 그거를 한번 여기에다 기호를 써보세요. 기역만 들어갈 수도 있고 니은만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역, 니은 이렇게 단순하게 쓰시고, 주의해야 될 거, 요게 너네들이 채점이 그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반점, 이거 온점이나 반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짝대기도 긋지 말고 중간에 띄어쓰기도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여러 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채점이 틀린 걸로 나오니까. 자, 그러고
뭐가 더 짧아요, 일단? 당연히 짧은 거는 글의 길이, 기억이죠. 길게 쓰는 거는 니은, 전자우편. 표현 형식을 한번 봅시다. 항목을 나누어서 표시한다. 뭔가 땡땡 하고 표시한 거는 뭐예요? 그쵸? 이쪽이죠. 문자 메시지가 표현을 항목을 나누어서 선택을 했고요. 줄글 형식, 줄로 된 글 형식으로 길게 쓴 게 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니들이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요게 어렵지 않아. 띄어쓰기 같은 거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요 니들이 눈 보면 알 수 있잖아. 요거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은 꼭 띄어 쓰고 참석 띄고 바람 띄고 요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근데 문자 메시지는 너네들 일단 용량 제한이 있잖아. 몇 바이트 이하로 써야지 그 SNS랑 MMS랑 비용 차이 있는 거 알죠? 알라나? 그 니들이 나중에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어서 문자 메시지 보면은 맨 밑에 내가 바이트 못 쓰겠다. 뭐라고 뜨냐? 그거는 막 뭐 80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밑에 문자 메시지를 쓸 때. 근데 니들이 글자를 막 쓰면은 이게 80이 점점 줄어서 0으로 된다. 근데 0이 넘어가면은 여태까지 위에 SMS라고 떠 있다가 MMS로 바뀌어요. SNS는 단문, 짧은 거고 MMS는 긴 문자를 말해요. 근데 요거는 뭐 10원인가? 그런데 얘는 막 갑자기 30원 뜨고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요런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대부분 문자는 띄어쓰기를 조금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전자우편에서는 띄어쓰기가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소설책이나 그런 거 보는 것처럼 딱딱 띄어쓰기도 잘 갖추어서 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온점도 있고 이렇게 쉼표, 반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느낌표 이런 거, 물음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여기 위에 봅시다. 글이 끝날 때는 언제나 이런 온점 같은 걸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온점 찍었나요? 없죠. 마침표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런 특성, 이런 거를 문장부호라고 그래요. 문장부호의 뜻은 물음표, 마침표, 온점, 반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니들이 아는 것들이 전부 다 문장부호에 속해요. 그래서 뭐가 문장부호가 꼼꼼히 갖추어져 있고 문장부호가 별로 없는지 한번 니들이 이 표를 또 채워보시고 뭐가 띄어쓰기가 잘 돼 있고 원칙을 잘 지켰고 뭐가 원칙을 잘 안 지켰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존댓말을 누가 쓰나요? 존댓말 뭔지 알잖아. 둘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갖추어서 써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문자 메시지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계속 했던 거.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한 특성이 빠르게 전달해야 된다 그랬지.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간결하게 줄이는 거 뭐라 그래? 요약. 줄여서 전달할 때 문자 메시지를 주로 써요. 근데 전자우편은 반대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때 주로 써요. 자, 요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내용도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형식도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안녕.